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메릭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던 금융꿀팁 200선 첫 번째 시간인데요.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은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했었는데요. 지난 매주 1개에서 3가지씩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안내했고요. 동시에 2016년 9월 1일이죠. 개설 예정 지금 돼 있습니다. 파인에도 게시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첫 번째 금융 꿀팁으로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에 대해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시면 우선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인데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초년생 이땡땡 씨는 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결제 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신용의 악영향이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무려 7등급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연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고자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하고요. 진짜 맙소사네요. 이때서야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신용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김땡땡씨 38살이죠.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할부금을 연체해서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신용대출 받고자 했으나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B은행으로부터는 3등급인 동료 직원에 비해 2%포인트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평소 신용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 자기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 같고요. 대출 가능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 그리고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 지표가 됩니다. 떨어지기는 쉬워도요, 올리는 데는 엄청 힘들죠. 이게 긴 시간 필요한 만큼 평소에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꼭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 같이 연체하면 갑자기 7등급으로 하락하고 엄청난 하락을 보이게 되죠. 연체 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이죠.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신용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체를 피하는 첫걸음은요, 자신의 상환 능력이죠. 상환 능력을 벗어난 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안전판이 바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네 번째,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만약 연체가 발생할 경우는요,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행은 자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가게 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을 평가되어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 능력, 이게 키포인트죠.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영끌이나 이런 소위 자신의 이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아파트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 2030 세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이제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자기가 매입한 자산이 계속 올라가기만 바라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런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희가 뭐 배를 타도 그렇죠. 배를 타게 되면 파도가 일렁입니다. 이것처럼 주식이나 부동산도 항상 올라가는 자산이 아니고요. 물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뭐 금융위기가 오면은 엄청난 자산의 하락이 되겠죠. 아니면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이제 반등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자신의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든 파도가 일렁이든 그렇게 고점을 찍었다 저점을 찍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꼭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을 파악해서 대출을 받을 때 좀 더 자산이 증가하고 그리고 자산이 하락할 시기에는 뭔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여섯 번째, 주거래 금융회사 및 자동이체 이용하기입니다. 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요,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되고요. 신용등급은 보통 신용조회회사 CB라고 하죠. 조회사에서 산정한 것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거래 실적 등을 반영하고 다시 산정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연체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카드 대금이나 통신 공공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금은 가급적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일곱 번째,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이게 연대보증은 엄청난 불이익이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되면요, 보증 내역이 신용조회 회사에 보내지게 되고요, 신용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보증을 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 대출 금융회사 신중하게 결정하기입니다. 신용조회 회사들은요, 신용등급 산정 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대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 있는 경우 은행 대출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정할 때는 대출 가능성이나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신용평가 가점제를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신용조회 회사들은요, 신용평가 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통신, 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요,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열 번째, 신용관리 체험단을 활용하기입니다. 신용조회 회사들은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 등을 알려주는 신용관리 체험단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적극적인 신용관리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 금융 꿀팁 첫 번째 시간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당 금융 꿀팁 제가 이제 조금씩 말씀드려보고자 하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다시 혹시나 이런 팩트나 사실 그리고 이 금융 꿀팁을 아신다고 하셔도요,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와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느새 주말이 왔네요. 새벽이 됐으니까 주말이 있죠. 토요일인데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